요즘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질문 자체가 내 생각을 갖고 답을 하지 않으면은 답을 못하는 부분들. 내가 내 생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프랑스에 이제 유학을 가서 그 어학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프랑스 국립 파리에 있는 국립대학 6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졸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취업이 돼서 한국에 잠시 나와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파리에 취업이 돼서 다시 파리를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박사과정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회사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이렇게 강의도 나가다가 이제 이 개원예술대학교에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좀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박사까지 이렇게 하는 긴 여정을 거쳤죠. 네. 이제 학교에 온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죠. 작년 말, 올해 초서부터 제가 공공건축가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가로서 공공건축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아직 지금 시공 중인데 하고 있는 거는 그 남양주시 조안면에 그 펀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함께 지금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관심도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공공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자체, 그 관공서에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의 어떤 그런 제도상, 시스템상으로는 가장 적게, 그러니까 돈이 가장 적게 들고 그다음에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막 이런 쪽에 좀 더 지금은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보자면 가장 실험적인 건축이 결국은 공공건축에서 일어나야지만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 세이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건축이 먼저 주도를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그래야 이제 민간 건축에서도 그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이 사람들한테 이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좀 더 멋진 그죠? 요즘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사실 우리 개원예술대학교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의 어떤 얘기들을 듣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학교,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특히 이런 건축, 예술, 이런 디자인 쪽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점핑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근데 개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럽의 어떤 교육 환경, 그러니까 교육을 가장 이렇게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부분이라면 차이점이라면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내 생각을 갖고 답을 하지 않으면은 답을 못하는 부분들, 내가 내 생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나 사실은 이제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프랑스 교육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 공부를 하는데 목조주택 프로젝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조주택 그 당시에는 목조주택이라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는 봤죠. 뭐 통나무집 이런 거 있잖아요. 목조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주제가 목조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날 그 프로젝트 담당을 하셨던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 그 말도 잘 안 되는데 9시간을 정확하게 9시간을 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업이 끝나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목조주택 전개도를 제가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는 사실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긴 하는데 항상 학생들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마음으로는. 네, 현실이 조금 안 받쳐줘서 그렇긴 해도 근데 거기는 워낙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5명이 그때 한 반이었거든요. 그 교수님 담당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사실은 가능했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그때 목조주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교육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업들이 이제 비대면이 되고 그다음에 대면을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가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의기소침한 어떤 그런 시대잖아요.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극복이 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그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감을 놓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가장 젊은 여러분들의 1초는 저의 10분보다도 더 값진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 1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 시기를 이겨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이 분명히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